얼마 전 방위사업청이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과 더불어 바로 양산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저라는 것 자체가 생소한데 그것을 양산까지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충분히 놀랄만한 상황인데요. 한 발에 무려 3,000원밖에 안 하는 초고효율 무기인 만큼 많은 나라에서 개발에 착수 중인데 이런 한국의 양산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고효율의 미래지향적 무기입니다. 영국에는 드래곤 파이어라는 레이저 무기가 있지만 아직 양산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을 개발함과 동시에 양산을 진행 중입니다. 무기는 개발을 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양산하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효율성과 양산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아무래도 대량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에 비례해서 무기로서의 효율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계산에서 봤을 때 레이저 무기는 최고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한 발 사용할 때마다 탄환이나 미사일이 드는 것이 아닌 전기가 필요한데 이때 발생되는 전기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00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국의 드래곤 파이어와 한국의 블록1 같은 레이저 무기인데도 출력 비용에 대한 값이 다릅니다. 드래곤 파이어는 한 발당 13달러, 하나로 17,000원 정도인데 한국의 블록1은 2,000원밖에 안 하니 같은 레이저 무기라도 다른 것이 확인된 것이죠. 사실 이렇게 한국이 레이저 무기를 빨리 개발하고 양산 역시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수출하는 것이 주요 수입원인데요. 북한의 꾸준한 도발로 인해서 현재 한국의 국방비는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발달된 만큼 북한의 드론이나 무인 정찰기 역시 남북 군사 경계선에서 출몰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비싼 가격으로 소모되는 일반 무기보다 레이저 무기가 필요했으며 빠른 개발과 함께 양산이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양산되는 블록1의 성능은 어떨까요? 블록1은 레이저 대공무기로 분류되며 공격체에 약 10초에서 20초 사이로 쏘기를 함으로써 열에너지 700도씨를 넘김으로써 전자장비나 엔진을 태워 없애는 방식입니다. 1회 발사는 약 2,000원 정도이며 소음이나 탄약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정거리는 2km에서 3km 정도이기 때문에 드론이나 무인 정찰기에 사용하기 최고로 적합한 형태이죠. 물론 이러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미국이나 독일, 이스라엘에서 예전부터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나 드론을 잡기 위해 개발된 건 블록1이 최초인 것이죠. 레이저 무기는 운용되는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공격 방식은 돋보기와 같은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돋보기로 종이나 검은 비닐을 태우는 것을 해보셨을 텐데요. 레이저 무기 역시 같은 원리로 작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물체의 특정한 곳을 10초에서 20초 정도 고정시킨다는 건 대단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다양한 기술력들을 개발했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의 자체 개발이 가능했던 것이죠. 또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차량으로 이동만 한다면 바로 레이저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점 역시 운용성에서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현재 개발된 블록1은 높은 출력값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1의 다음 세대 무기 역시 개발 중에 있으며 향후 이런 무기들은 더 긴 사정거리와 더불어 미사일 및 전투기 같은 크고 빠른 목표물 역시 요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레이저 무기 이외에도 KF-21 전투기나 K9 자주포, K2 전차 등등 많은 것들이 개발되고 수출되면서 한국 방산물품의 성능을 증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한국의 무기와 다르게 다른 나라의 무기를 겉보기에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속은 완전히 짝퉁인 무기 역시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2위라는 타이틀을 오랜 세월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초강대국인 미국을 넘어서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FC-31 전투기가 있습니다. FC-31은 세계 제1의 전투기인 미국의 F-35의 외관을 거의 똑같이 베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중국은 FC-31의 스펙을 공개했는데 F-35와 거의 비슷한 출력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FC-31이 비행 능력이 의심될 정도의 쓰레기 비행기라고 할 수는 없으나 종합적인 능력치를 봤을 때 5세대는 말도 안 되고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와 겨우 비빌 정도의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골치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비행 능력 역시 다른데요. KF-21은 같은 조건에서도 FC-31에 비해서 무려 2,900km나 더 비행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기에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중국이 세계 2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려면 한참 먼 것처럼 보이는데요. 한국 레이저 무기의 양산 계획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반응이 확인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한국 레이저 무기 양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초에서 20초 동안 조준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다는 거지? 하지만 정말 실제 전쟁터에서는 쓸모가 있을지 의문이야. 사정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할 거야. 과연 한국,
뭔가 차원이 달라. 20초나 정도를 조준해야 한다면 장소가 특정될 테고 먼저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지. 저 무기로 드론이나 무인기를 박살낼 수 있다는 게 신기해. 저렴한 드론에 대한 대책으로 미사일이나 탄환은 아까우니 레이저로 대응하는 건 최고의 방법이지.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오른다면 전투기도 박살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레이저에 많은 투자를 할 만할 것 같아. 의외로 한국 무기처럼 싸고 쓰레기 같은 것도 실용성은 있다고 생각해. 한국은 레이저 기술이 좋은가 보다. 미용 기술도 레이저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건가? 세계 최초 타이틀은 결국 한국이 가져가는군. 맞아. 요즘 시대에는 고성능보단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쪽이 더 유리한 느낌이지. 자동 추적 능력도 있겠지만 주변에 차단물이 없는 장소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한국에 비해서 일본 무기는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쓰레기에 불과한데 한국산 무기는 잘 팔리고 있으니 뭔가 기분이 이상하군. 10초에서 20초간 조준해야 된다는 거지? 활공탄이라던가 미사일에는 무리인 것 같네. 접건 시험 단계라서 그런 거지. 앞으로 개발될 레이저는 더 강력할 것 같아. 이 무기를 잘만 응용하면 대미사일용 장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시속 몇 킬로미터의 무인기에 대해서 실험한 거지? 레이저 무기의 약점인 유효 사거리는 얼마쯤 될까? 일반적인 주행 주포 무기로 사거리 3000m인데 설마 1000m는 있겠지? 접건 초창기 버전이고 무인기나 드론 전용이라서 그것보다 낮을 거야. 하지만 다음 버전을 이미 발표했고 개발에 착수했다고 전해졌어. 고속으로 이동하는 기체의 명중률 100%라는 건 보통 나오기에는 불가능하지.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건 놀라운 일이야. 드론 요격용으로 정말 좋은 효율을 갖춘 무기잖아. 상대가 싼 드론을 띄우면 이쪽은 간단하게 레이저 병기로 요격이 가능하니 더 이득인 셈이지. 어서 대만도 이런 저렴한 무기를 개발해보자. 이제 한국은 중국의 레이저 공격을 퍼부어도 좋다. 한국에 비해 일본은 하늘을 나는 헬리콥터라던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는 등 세계 엑스포에서 자랑이나 하고 있지. 접건 드론 상대용인가? 미사일 같은 건 무리일 것 같네. 한국은 항상 풍선에 노출되니까 레이저로 대응하는 게 옳은 선택이지. 미국에서도 포기한 기술인데 한국이 성공한 것은 대단한 일이야. 한국의 국경 부근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니까 꼭 필요한 무기 같아. 다만 국경이 쓰레기 투성이가 되는 것이 문제겠지만 1회에 $2라니 너무 싼 거 아니야? 옛날부터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라든가 미사일 요격용으로 개발되고 있던 기술의 흐름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되네. 애니메이션에서 보는 것과 달리 저런 무기는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인다고 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레이저로 교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근데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이 아직은 의심스러워. 기사에 소형무 인기 격추용이라고 떡하니 써있는데 미사일 대응이나 하라는 건 난독증이 있는 건가? 비가 오면 못 쓰는 무기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드론을 발견하거나 정확하게 노리는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 빠른 속도여도 격추할 수 있는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었군. 개량하면 더 쓸모가 많아지겠어. 샤오미가 완전 무인 스마트폰 공장을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야. 그런 건 AI가 학습하게 해서 하면 될 거야. 좀 더 넓게 잡아 쏘면 드론도 떨어뜨릴 수 있을 거야. 20초라니 꽤 허들이 높은 무기네. 모든 드론에는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고비용에 복잡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저속이나 로터링 메인 소형 드론용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금 무기 수출국으로서 꽤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어. 가격이 저렴한 데다 현 시대에 맞게 네트워크전에 대응할 수 있어서 충분한 성능의 장비를 다수 개발해 전 세계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지. 아마 자주유탄포는 이미 톱이 아닐까 싶어? 20초나 사정거리에 있을 정도라면 저속의 드론이라는 건데 그 정도면 라이플로 저격해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아? 그렇지만 문제는 탄환의 비용이지. 레이저가 훨씬 저렴하다고 할 수 있어. 풍선 파괴용 레이저인가? 미사일 요격에는 쓸만한 물건은 아니지만 대드론 상대라면 엄청나게 유효할 것 같아. 초음 속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닌 드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한편 우크라이나는 소총 사격으로 드론을 격추시키지. 웬만한 나라는 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잘도 비난하는군. 한국은 발전을 빠르게 이뤘고 방위산업 역시도 짧은 시간 내에 순위권에 오를 만큼 발전해왔어. 비난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정상 아닐까? 이상으로 한국 레이저 무기 양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